안녕하십니까. 신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수호의 30 전투기가 쿠르스크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갔죠. 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폭격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지대공 미사일 맞고 격추됐어요. 그래서 조종사는 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출하는 조종사가 저지른 짓이 정말 이게 실화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짓을 저질렀는데, 완전히 막장군대, 군기 없는 군대, 끝판왕을 보여주는 러시아 군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챌린저2 전차가 러시아군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에 파괴됐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이탈리아는 MQ-9B Sea 가디언 6대를 도입해서 해상 초계 전력을 강화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14대를 공급한 챌린저2 전차가 벌써 2대나 파괴됐습니다. 란셋3 자폭 드론에 의한 최초 파괴가 보고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번에는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의 두 번째 파괴가 보고됐습니다.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무더기로 퇴역하면서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 전단의 편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이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에 타이콘 데로가급 순양함 대신 이지스 구축함인 프랭크 E. 피터슨 주니어함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가 전투기 탑재용 항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대형 전동식 드론을 개발해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버터플라이로 명명된 이 드론은 자체 중량 25kg, 탑재 중량 250kg 이상으로 FAB-250 항공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중국이 전투기 전력을 무서운 기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J-7E 전투기를 운용하던 광시 장족 자치구 난닝 주둔의 제125 항공여단을 13차 생산분 J-16 전투기로 기종 전환하면서 중국 공군의 J-16 보유량이 350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MQ-9 리퍼 무인 공격기의 도입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도 6대의 MQ-9 블락5 구매를 확정하고 미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7억 3,800만 달러로 발표된 이번 계약 내역에는 AN, APY-8 합성 계급 레이더 9대도 포함되었는데, 이탈리아의 이번 드론 구매로 지중해 해상 초계 작전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이 사진이죠. 동영상 캡처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뭐 순식간에 동영상 끝나서, 그러나 이 실루엣이 누가 봐도 챌린저2 전차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조작이다 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챌린저2 전차 파괴된 것 맞아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란셋 자폭 드론에 파괴된 챌린저2 전차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며칠 만에 또 이 쿠르스크에서 다시 또 두 번째로 챌린저가 파괴되는데,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쏜 이 비키르 대전차 미사일에 파괴됐어요. 이 비키르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2km, 그리고 러시아판 헬파이어라고 부르던 바로 그 미사일이죠. 여기 한 방에 그냥 파괴가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관통력이 한 1000mm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상부를 때리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영국의 세계 최강 방어력이라고 주장하던, 또 그렇게 알아왔던 챌린저2 전차가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두 대가 파괴되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것도 끌고 올 수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미 항모 전단에 호위함들이 붙죠. 그래서 이지스 순양함,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반드시 한 척이 붙고, 그리고 이제 알레이버급이 뭐 한 서너 척 이렇게 붙어서 호위함대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중동에 가 있는 시어도 루즈벨트도 없고, 그리고 이 지금 중동으로 바로 간 에이브람 링컨에도 이제 순양함이 없어요. 그냥 구축함, 알레이버급 구축함으로 전부 호위함대를 편성했는데, 이 타이콘데로가급이 급속도로 지금 퇴역을 했죠. 지금 현재 남은 게 12척인데 그것도 2027년까지는 전부 다 퇴역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동안 가혹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함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타이콘 대로가는 아주 노후됐는데 그 노후된 이 타이콘 대로가 대신 알레이버크의 최신 버전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뭐 크게 뭐 전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없죠. 아무튼 타이콘 대로가가 이렇게 쓸쓸하게 이제 퇴장하는 모습 보니까 밀리터리 마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러시아군이 이런 드론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그냥 골조만 있는 드론이고 내부에 뭐 기계류도 다 보이죠. 이렇게 뭐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 또 케이스 씌우면 또 그것도 무게니까. 그래서 골조만 있고 그 밑에 항공폭탄을 달았어요. 이 항공폭탄은 FAB 250, 그러니까 250kg 탄두의 항공폭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500파운드 한 220kg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이런 탄두 중량 무거운 그런 폭탄이 될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드론이 이만큼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거. 둘째, 러시아가 이제 항공 투발 수단, 전투기, 공격기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이 화력 투발 수단인 포도 부족하고 하니까 화력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투기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가 있고 포는 없고 이러니까 드론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러시아 군의 굉장히 힘든 이런 화력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힘든 상황을 안 맞이해야 되겠지만 드론이 이렇게 효율적이다 라는 이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군이 드론으로 좀 더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끼네요. 자, 제26 전투기, 그러니까 중국판 수호이 30, 뭐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제26 전투기를 중국이 대량 생산해서 벌써 350대 이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20 스텔스 전투기 400대 넘었죠. 그리고 J10C 4.5세대 전투기, 그것도 700~800대 돼요. 중국이 정말 1년에 한 200대, 300대씩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찍어내고 있는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전투세율 후순위에 밀려 있었던 J7을 운영했던 이 광시 장족 자치구에 있는 비행단에도 이 J16을 줬다 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중국 공군이 거의 대부분 현대화 되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데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대한민국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전부 국방비 증액 그리고 군비 증강 폭주 상태에 들어갔는데 대한민국만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운 거 안 보면 돼 라고 하면 엉덩이에 칼 맞고 죽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가 MQ-9B 리퍼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가디안이죠. 이 시가디안 6대를 도입해서 해상 초계 전력을 강화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해상도 10cm짜리 합성 개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자, 이래서 이탈리아는 뭐 지중해 양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또 아드리아해 해상 초계 해야 되는 그런 바다가 넓죠. 그래서 이런 시가디안을 도입을 하는데 우리 한국 해군도 포세이돈 지금 이제 전력화 했지만 포세이돈도 좋지만 이 무인 초계 전력, 지금 대세는 드론입니다. 우리 해군도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인 초계 전력으로 빨리 전환하기를 기대합니다. P3C 대체는 저는 무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군의 정말 막장 황당 조종사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황당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쿠르스크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군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가 비상 탈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으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막기 위해 투입된 러시아군 전투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으며, 격추된 항공기에서 탈출한 조종사가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현지 밀 블로거들이 리포트했습니다. 8월 둘째 주에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을 촬영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조종사는 태연하게 우리는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었고 격추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사출 후 낙하산이 펴진 사출 좌석을 타고 있는 조종사의 모습과 함께 그의 발밑으로 추락하는 전투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가 우리라고 언급해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부조종사의 탈출 낙하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상을 촬영한 조종사가 자신의 기체가 비격돼 동료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가롭게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 동영상을 찍었다는 뜻인데요.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조종사의 이런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친크렘린 밀 블로거들은 조종사의 이 행위가 작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종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정말 막장 군대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아닙니다. 이 사진은 과거 사진이고요. 이번에는 쿠르스크에 들어가서 폭격 임무하러 들어갔던 수호이-30 전투기가 지대공 미사일 맞아서 조종사가 사출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수호이-30은 2인승이에요. 자, 그러면 사출되면 조종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사출되면서 메이데이 해야죠. 자기 위치를 갖다가 본부에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구조하러 와야 되니까 메이데이를 외치고, 그리고 동료 조종사 2인승이니까 동료 조종사는 제대로 탈출했는가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지, 비행기가 또 만약에 폭발을 하지 않는다면 잔해를 또 수거해 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낙하산이 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자기 혼자 우리는 뭐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는 이렇게 내가 탄 비행기 저렇게 떨어지고 있어 하고는 또 카메라 돌려서 저렇게 떨어지는 영상 찍고요. 그리고는 다시 카메라 돌려서 이제 착지할 때가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고글을 쓰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또 고글 벗고 호흡기 벗고 자기 또 얼굴 인증해 줍니다. 기가 찹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러시아의 밀 블로거들은 아니 이자 이거 처벌해야 된다. 일단 잘못하고 있는 게 왜 휴대폰을 쓰냐, 작전 중에. 휴대폰은 위치 송수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중에서 이 지역은 지금 여객기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인데 공중에서 휴대폰 신호가 한 시속 600km 이상 속도로 쫙 달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전투기 아니냐? 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처벌해야 된다라고 화가 난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러시아는 동료애도 없는 건가? 그리고 군기는 아예 사라지고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황당한 러시아. 오늘도 정말 막장 러시아의 모습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